자, 중요한 이야기인데 생각보다 많이 강조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강조가 안 되는 이유도 알 것 같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트럼프와 시진핑이 1시간가량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 얘기예요. 11월 2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통화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투자의 방향을 좀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까지도 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통화 내용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오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기사를 보시면 아는데 제가 포인트를 잡고 싶은 건 뭐냐면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4월에 이제 내년 4월이죠. 4월에 중국을 한번 방문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수락했고 미국 역시도 시진핑에게 하반기에 너희가 이번엔 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이가 이제 뭐예요?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에이펙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에이펙에서 이미 이러한 화해 분위기가 좀 오고 갔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좀 하도 싸우니까 관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상황이 좀 안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증시가 얼마 전에 크게 폭락했잖아요. 이때 중국에게 관세를 물리겠다 이야기가 나오니까 폭락한 거예요. 그전에도 관세 이야기 나왔을 때는 증시가 그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중국에게 관세를 물리겠다 하니까 증시가 박살난 거죠. 무슨 말이에요? 중국과의 관계에 따라서 경제가 좌우되는 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은 전 세계 최고의 소비 국가예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소비를 해주면 전체적으로 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인구가 많으니까. 그리고 중국인들도 경제가 성장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써주는 거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중국을 통해서 각 국가들이 돈을 많이 벌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본격적인 패권 전쟁에 돌입을 하면서 중국을 계속 찍어 눌렀고 중국 경제도 계속 좋지가 않았죠. 중국 경제도 내수로 버티고 있었는데 내수가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작살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더 안 좋아지고 더 침체가 되고 시진핑도 지지율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관세가 절정을 이루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절정을 찍고 아무튼 뭐든지 간에 항상 위기가 극대화되면 그게 끝일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는 사이가 좋아져서 그러한 리스크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중국과 미국 간의 패권 전쟁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트럼프도 중간선거 있죠. 경제 부양해야죠. 시진핑도 이제 집권 말기로 가면서 지지율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뭔가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통화 때 대만에 대한 언급도 미국에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복잡하게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지금 코스닥이긴 하지만 계속 증시가 좋지 않았잖아요. 지금 신저가 가는 종목들이 사실은 아직도 있거든요. 이게 좋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왜 계속 찍어 눌렀었냐? 한국도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가 또는 중국 경제가 안 좋을 때마다 우리나라 지수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표도 같이 무너졌던 거죠. 사실 똑같아요. 중국도 이제 대외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내수 경제 살리려고 부동산으로 크게 지금 이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대외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금리가 싸진 걸 통해서 부동산이 막 부양이 됐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경제가 펌핑 됐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코로나 때 사람들 좋은 차 사고 막 좋은 시계 차고 막 명품 사고 그때 명품 매장에도 막 줄 서갖고 명품을 살 수가 없었죠. 우리나라가.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사실은. 롤렉스 시장 매장에 롤렉스를 팔지 않았잖아요. 없으니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팔았다고 하죠. 우스갯말로.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흐름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중국 경제의 의존도가 높다는 게 이제 단면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중국 경제가 이제 좀 회복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이게 사업이라는 건 심리가 중요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투자라는 것도 심리인데 뭔가 앞에 큰 벽이 있어. 리스크도 있어. 문제가 터질 것 같아. 그러면 투자를 안 합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간의 이런 긴장감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고 방위비 막 늘리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사업할 수 있을까요? 사업 못 한다는 거죠.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상황이 풀려서 전반적으로 우리 이전에 있었던 그때 회복세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말씀드려야겠죠. 하지만 이 평화는 글쎄요 그렇게 오래 가진 못할 거예요. 지금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핀치에 몰려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또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안정화되고 경제 좀 살아난다 싶으면 또다시 둘이서 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을 그냥 이대로 냅두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예측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또다시 한바탕 싸울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해요. 자, 이 기사를 보세요. 트럼프가
다카이치 총리한테 중국을 자극하지 마라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웃긴 게 뭐냐면 사실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의 동맹 국가면서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와 일본에게 엄청나게 돈을 뜯어갔어요. 방위비죠, 대표적인 게. 방위비 올려라. 그 무슨 말이에요? 미국 물건 뭐 사라는 거 아니에요? 미국 뭐 비행기라든지 전투기라든지 뭐 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도 방위비 엄청 올렸어요. 미국 그 전투기 엄청 사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그쵸? 자극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그쵸? 지금 이 상황이 코미디긴 한데, 자, 아무튼 근데 이런 말을 통해서 트럼프의 방향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쵸? 트럼프가 중국을 자극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렇지 않아도 중국 지수가 이렇게 신고가를 막 가고 있어요. 살아나면서. 저는 중국이 만약 지수가 오른다고 하면은 중국의 로봇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또는 우주 산업도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예, 이런 걸 통해서 이 증시가 오르면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오를 거예요. 물론 현실과는 괴리감이 좀 있겠지만 분위기는 살아난다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시장이 좀 불안감을 많이 주기도 하죠, 여러분. 근데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일단은 없는 것 같아요. 에이펙 이후로 좀 안정화되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남은 리스크가 있다면 제 생각에 환율. 우리나라 환율도 너무 싸기 때문에 지금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판단하는 것도 맞아요. 환율로 바꾸는 거죠. 환율 투자도 하는 거죠, 같이. 그래서 이런 환율 변동성 때문에 시장이 좀 움직일 것 같긴 해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일시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흐름과 방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